미적분 개념 강의 1강 수열의 극한부터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제가 사실은 세 번째가 이게 네 번째 촬영인가? 예, 뭐 조금 아무튼 약간 좀 개인적인 것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좀 계속 촬영이 머뭇머뭇 돼가지고 하다가 그냥 지웠다가 다시 하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예, 다른 건 아니고 조금 그 이렇게 개념 강의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편하기도 편하지만은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예 그렇게 순서를 갖다가 바꾼 거예요. 방법이랑 이런 걸 갖다가 다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개념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현장 강의였으면은 이렇게 개념 설명 다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문제집 펴라고 해가지고 몇 번에서 몇 번 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문제풀이 교재는 개념을 배운 직후로는 유형 중심이 물론 좋아서도 하는 거 있습니다. 예 그 좋아서 하는데 원래는 센을 갖다가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둘 다 하려고 했었어요. 센이랑 유형 중심 둘 다 첫 그걸로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려고 했었는데 센 쪽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그 영상 올리는 걸 허용을 안 해주고 유형 중심 쪽에서는 예, 그 허락을 해줘가지고 유형 중심이랑 또 이투스 쪽이랑도 얘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투스의 고쟁이를 가지고 이렇게 나갈 건데 고쟁이는 아니고 아무튼 유형 중심 몇 번에서 몇 번에 해당하는지를 갖다가 제가 강의 끝날 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개념을 듣고 나면은 유형 중심 몇 번에서 몇 번까지를 해야 되는지를 꼭 알려드리도록 그 영상 끝날 때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제목이 또 될 수 있으면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그런 제목이든 영상 끝에든 그런 말이 없으면은 그거는 개념을 갖다가 쭉 다 듣고 가시라는 거예요. 좀 지겹더라도 예 알아요. 저 개념 강의 때 특히나 말 많습니다. 예, 그 거의 한 번에 모든 걸 다 최대한 많은 걸 갖다가 다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개념 강의 때 말 많은 거 알아요. 예, 말 많은 거 아는데 어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로 절대 못 넘어가요. 진짜로. 예, 그래서 정말 좀 그렇게 하는 강의다 보니까 거기다가 저는 뭐 물론 이제 새 교육과정이죠. 새 교육과정인데 추가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상하에서는 뭐 행렬이나 이런 게 좀 추가되는 건 알고 있는데 수투 과목 자체가 추가되는 건 없는데 수투나 미적분에서 컨텐츠가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서는 나중에 이제 부피 저 뒤에 마지막 가서 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나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아무튼 그렇게 그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예, 그걸 제외하고는 이게 제 마지막 개념 강의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거 없이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더 길 수도 있다라는 거 양해 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4분이다. 예, 아무튼 수열의 극한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요. 급소 가서 할 말이 많다. 예, 일단 정리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먼저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수열 배웠잖아요. 수원에서. 그래서 어떤 수들의 규칙이 있는 수들의 나열인데 이렇게 A1 첫 번째 숫자를 두 번째 숫자를 세 번째 숫자를 이라고 했을 때 이 무한하게 이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수의 무한한 나열이에요. 규칙이 있는 수들의 즉 이렇게 나오는 이 무한 번째에 나오는 숫자는 과연 뭐냐는 거지.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한다면 물론 이런 표현을 되게 싫어합니다. 수학에서 A 무한대라는 건 없습니다.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무한 번째에 나오는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은 수열 an에 극한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렴과 발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예.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 알파에 대해서 어떤 상수 알파. 죄송해요. 이거 좀 줄이면 되려나? 상수 알파에 대해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는 알파이면 수열 a에는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컨버전트죠. 되셨어요? 그러면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진짜 중요해서 설명드립니다. 수도하고 똑같아요. 발산은 무한대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면 발산이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면 발산이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이제 그 허점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기본을 갖다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외워버리시면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 못 푸는 겁니다. 함정에 꼭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의 조건은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입니다. 다이버전트가 되겠죠. 끈착지 말자. 예. 이제 수렴하지 않으면이 뭐냐는 거예요. 즉, 그 얘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여서 발산일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여서 발산일 수도 있습니다. 발산을 이 두 개로만 한정시켜 버리시면은 옳은 것은 문제에서 항상 헷갈리게 되세요. 기니디 문제에서. 되셨어요? 즉, 우리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는 무한대도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지만은 발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진동형 발산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이 결과가 하나의 상수가 아니라 0 또는 1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어디 써 있어요. 즉, 리밋 제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물론 저런 거는 식 만들기 힘들겠지만 an이 마이너스 1의 n승이었다라고 해봅시다. 즉,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승이라는 놈과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x승. 왜냐면 우리가 그걸 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것도 합니다. 아유, 미쳤네. 죄송합니다. 벌써부터 또 마음에 안 들려고 해. 리밋 n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a의 x승. 이 두 개를 갖다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어차피 이거 다음 단원 되면 하는 거예요. 즉, 지수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형태를 갖다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는 방식은 사실은 어찌됐든 우리가 측정하는 방식은 x 대신에 무한대 넣는 거야. 얘도 x 대신에 n 대신에 무한대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제 수원 강의, 저도 수원에서는 이번에는 이것도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돼 있을 거예요. 당연히 설명돼 있을 건데, 봐봐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형태는 똑같은데, 얘는 뭐냐면은 지수 함수예요. 지수 함수야. 얘는 지수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에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n은 자연수예요. x는 실수예요. 즉, 자연수와 실수, 지수가 자연수로 한정되냐 실수를 허용하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차이는 밑이 조건이 붙게 됩니다. 즉, x가 실수인 경우에는 밑은 양수여야만 합니다.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에는 a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a는 이때는 허수도 될 수 있습니다. 복소수도 될 수도 있고요. 되셨어요? 모든 수가 다 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뭐냐? 만약에 마이너스 1에 이거부터 갑시다. 2의 3승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2의 3승이라고 하는 거는 2를 3번 곱한 거죠. 이게 자연수일 때의 지수의 역할입니다. 되셨어요? 예, 근데 2의 이제 3.5승이라는 거는 뭔데?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수의 확장,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얘는 2의 2분의 7이죠. 즉, 제곱해서
2의 7승이 되는 숫자를 갖다가 2의 3.5승이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요런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 되셨어요? 여기까지는. 자, 근데 그래서 제곱해서 2의 7승이 되는 숫자,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이제는 이 지수를 갖다가 자연수였던 이 지수에서 아씨 말 길어져, 실수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자연수일 때는 뭐가 허용이 되냐면은 마이너스 2의 3승이 돼.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2의 3승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를 갖다가 3번 곱한 거니까, 즉 부호,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크기도 크기지만은 부호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왜? 마이너스 2를 3번 곱한 거니까. 되셨어요? 매그니튜드에 대해서, 숫자의 뭐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마이너스 2에 그러면 3.5승은 뭐냐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의 3.5승이 뭐냐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갖다가 3.5번 곱했다? 그거 뭔데? 부호를 결정해. 마이너스를 3번 곱했다, 4번 곱했다, 그건 알겠어. 그러면 어쨌든 플러스 되고 되는 건 알겠는데 3.5번 곱했다? 부호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일단 그거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는 정의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실수도 허수도 아니고 그냥 정의되지 않은 숫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수를 갖다가 지수함수에서는 물론 또 뒤에 가면 또 하기도 합니다. 예, 하기도 하는데 음수를 갖다가 허용 안 했어. 지수함수. 아니요. 그러니까 미치 음수인 지수함수는 없습니다. 근데 수열에서는, 즉 A의 n승이라고 하는 이 수열에서는 밑을 갖다가 뭘로 할 수 있더라? 음수로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즉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둬버리게 되면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고 하는 거는 1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인데 n이 존나게 큰 숫자이면서 짝수라면, n 짝수일 때는 1, n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수열의 극한값은 단 하나의 숫자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1 또는 1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진동형 발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이 진동형 발산이 항상 어떤 문제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은에서 기니디 문제에서 반례가 되는 애들이 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저는 수혈하면서 이걸 갖다가 하지만은 급수하시는 분들도, 지금 미적분에서 하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아, 이렇게 진동하는 이런 수열이 있을 수 있다. 그래, 그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항상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식을 먼저 만들고 그 식에서 나오는 수열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수열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진동형 수열이 나오는 수열은 이렇게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AN은 뭐 이런 애가 있었더라고. 진짜 수열이 AN 수열인데 얘네들은 0, 1, 2, 0, 1, 2를 갖다가 반복하는 수열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 수열이 쭉 무한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얘도 0, 1, 2에서 계속 반복하게 되는, 즉 리밋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0, 1, 2, 물론 n이 3으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 n이 3k 더하기 1, n은 3k 뭐 빼기 1 빼기 2로 할까? 더하기 2 예, 아무튼 3k 더하기 3으로 가자. 그러면서 k는 0이 아닌 K는 음이 아닌 정수. 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식이 아니라 먼저 뭔가 반복이 되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먼저 찾아내시고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되지, 굳이 이걸 갖다가 그걸로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식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정리에서는 수열의 극한, 특히나 수렴의 정의랑 발산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갖다가 좀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론 두 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투의 데자뷰 같은 현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론이거든. 똑같은 이론인데, 여기요. 제가 요거 전에 띠오림인데 이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 이론, 제가 이렇게 이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투에서 명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거의 같이 진행을 할 거라 가지고 수투 미적분은 같은 속도로 진행을 할 거라 가지고 거기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동영상 링크를 갖다가 꼭 올려 드릴 테니까 거기를 갖다가 한번 갔다가 오시는 게 맞습니다. 예, 똑같은 설명을 갖다가 두 번 하기는 저도 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이 이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이론 수열 첫 번째 이론 수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이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이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c 곱하기 an 상수 c에 대해서 얘는 c 곱하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같으며 얘는 c 알파이다. 즉 수렴하는 두 수열이 있으면 예, 수렴하는 두 수열이 있으면은 거기에 상수 곱한 애들은 그냥 상수 나중에 수렴하는 숫자에다가 상수 곱한 거랑 같다. 이렇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이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이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은 각각의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과 같으며 얘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와 같다. 세 번째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이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과 같으며 얘는 알파 베타이다. 네 번째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 이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나누기 bn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나누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과 같으며 얘는 베타분의 알파이다. 요게 이제 이론 네 가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저 다 썼어요. 저도 같이 썼습니다. 여기에서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이 이론이 얘기하는 거는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면은 상수 곱한 것도 수렴하고 두 수열을 갖다가 더하거나 빼는 것도 수렴하고 항상. 그 다음에 수렴하는 두 수열이 있으면은 곱한 것도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나눈 거 꺼주셔야죠. 제 수업에서는. 예. 나누기 나왔어요. 나누기 나왔으면 얘는 항상 뭐다? 분모 체크해야 된다. 왜? 나누기 0은 안 되는 겁니다. 예, 분모가 0인지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즉 이론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면은 상수 곱한 것도 수렴하고요.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면은 두 수열이 있으면 더하거나 뺀 것도 수렴하고요.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면은 곱한 것도 수렴한다라는 걸 갖다가 좀 알아두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하나만 더요. 제가 말하는 이론입니다. 이미 제가 그 링크를 갖다가 걸어 드렸을 거니까 그걸 보고 오시면은 뭔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이 이론의 역에 해당하는 문장, 이에 해당하는 문장 다 뭐다? 거짓입니다. 무조건 거짓이에요. 그냥 제 말 믿고 거짓이에요. 발레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거짓입니다. 그냥 믿고 가보세요. 학교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그냥 믿고 가세요. 역 2에 해당하는 거 이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역이었던 것 같은데가 아니라 정확하게 역이라면 무조건 거짓이에요. 정확하게 2라면 무조건 거짓입니다. 4번은 외우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이게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체크해 보시고,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체크해 보시고,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왜 나눌 때는 항상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예, 이거는 이론으로 외우지 마시고 얘네들은 이론으로 외우시고, 외우셨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 또는 이에 해당하는 문장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요. 나중에 수학이 좀 되게 깊어지실 단계가 오실 거세요. 그 오셔가지고 뭔가 자기가 발레를 만들고 싶어. 이건 되게 참인 것 같은데? 되게 참인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해. 아니라면은 나는 이걸 참이라고 계속 믿고 싶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우리는 또 제가 수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저도 많은 실수를 했었고, 실수 중에 하나가 조건을 갖다가 안 보는 것도 실수지만은 지금 두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am 플러스 마이너스 b에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이다. 요 결과만 봐. 최종의 결과만 봅니다. 즉, 수렴하는 두 수열이면은 극한 안에서 더하기는 그냥 각각의 값을 갖다가 더한 것과 같구나 라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더요. 중간계 분명히 있습니다. 즉, 수렴하는 두 수열이어야지만 하나의 극한이 두 개의 극한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이겁니다. 되셨어요? 예,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게요. 리밋을 갖다가 해봤더니만은 리밋 뭐 만약에 an 마이너스 bn 해봤더니만 얘도 무한대로 가, 얘도 무한대로 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리밋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실제적 얘값은 0이야. 선생님, 그렇다면은 얘가 0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근데 얘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은 an 빼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었던 거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즉 요런 식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때문에 뭔가 요렇게 뭐 0이 되게 해주는, 그래서 뭐 bn이 발산이면 an이 발산이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뭔가 논리를 갖다가 세울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안 됩니다. 즉 여기에서 지금 금지된 걸 갖다가 했는 거는 뭐냐면은, 얘는 이거다 라고 쓴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면은 설사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얘가 정확한 뭐 정확하대, 설사 보기에는 AM, BN 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수학의 한계여서 그래요. 수학의 한계인데, 발산하는 애들은 나누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 말인즉슨 발산하는 애들은 일단은 하나로 두 개의 다른 두 발산을 갖다가, 발산 극한을 갖다가 하나로 합치는 것도 허용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계산 결과는 나중이고, 그러니까 이 실수가 진짜 나중에 그 어려운 거에서 꽤 나와요. 즉, 얘가 얘인 것도 알겠고 얘가 얘인 것도 알겠지만은 얘네 둘이 같으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 가셨어요? 결과적으로 얘도 0이 될 수 있어. 얘도 이렇게 해서 뭐 0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알겠어. 알겠는데 얘네 둘은 같을 수는, 이건 수학에서 아직 증명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즉 발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부터 먼저 확실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어요? 예, 하나만 더 하고 일강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유명한, 이거 그러니까 수투의 데자뷰 맞습니다. 데자뷰 맞는데 우리는 이제 미적분 오셨으면은 이론은 확실하게 가지고 노셔야 돼요. 그래서 샌드위치 띠어리, 그죠? 샌드위치 이론 또는 스퀴즈라고 합니다. 스퀴즈 띠어리, 짜내는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즉 조건은 am보다 항상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bn이 크고 bn보다 cn이 항상 크고, 죄송해요.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장갑을 끼고 하도록 할게요. 예,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cn도 알파 이면, 일부러 제가 이렇게 중간에 넣었습니다. 이면, 즉 am보다는 항상 bn이 크고 bn보다는 항상 cn이 큰데 am, bn이 똑같은 값 수렴도 해야 되고 그 수렴값이 알파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즉 이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 알파이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이 이론입니다. 이 이론인데 별건 아닌데 제가 나중에 이거 증명하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즉 얘가 지금 하는 말은 쉽게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냥 어떤 이런 복도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제가 이 복도 끝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야. 일단은 걸어가는데 원체 미친놈이라 가지고 저야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일로 갈지 정체불명의 놈이라서 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다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룰이 이제 즉 나는 이 BN 이 미친놈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데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극한가 복도 끝으로 걸어갈 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은 건데 여기에 룰이 하나 있어. 내 왼쪽에서 항상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 진짜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제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몰라. 그러니까 이 인간은 미친놈이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A와 B는 정상이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야. 아는 사람들인데 이 A는 항상 제 왼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B는 항상 제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일단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AN보다 BN이 크고 BN보다 CN이 큰 이런 세수열이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있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 A가 어디로 가고 복도 끝으로 가면 왼쪽 끝으로 가는 걸 알고 있어. B도 왼쪽 끝으로 가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중간에 끼어 있는 나란 놈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왼쪽 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즉 AN도 CN도 알파로 수렴한다라면 중간에 끼인 놈은 어디로?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빵 사이에 끼어 있는 재료들, 즉 끼어 있다. 샌드위치 띠어림 또는 중간에서 쥐어 짜진다. 스퀴즈 띠어림이라고 이름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요거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하면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자, 일단은 AM보다 왜 조건들이 여기까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즉 AM보다 항상 BN이 크고 항상 CN이므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큰 N값에 대해서도 AM보다는 항상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보다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일 수밖에 없더라. 즉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왜 우리는 얘네들이 알파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는 거? 알파로 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알파이다 가 일단은 증명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거슬리는 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쓰세요. 쓰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거 틀렸죠. 여기 오타 있죠. 이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쓰세요. 근데 쓰시고 거슬리는 걸 한번 생각해 봐 주셔야 됩니다. 거슬리는 건 이거죠. 즉 우리가 수하에서 어떤 문제를 갖다가 풀다 보면은 답 나왔는데 즉 x는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x가 어디 있어? 이므로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답들이 수하 같은 데서 문제 풀다 보면 꽤 나왔습니다. 쌤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기 알파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으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에이 쌤 이거 빼먹었네. 같거나 크다 이거 빼먹으셨네요. 즉 같거나 크고 즉 같거나 크니까 그러면 알파보다 같거나 크고 알파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알파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샌드위치 이론을 갖다가 설명을 해버리면은 즉 시중 교과서나 자습서에 3분의 2는 이 샌드위치 이론을 갖다가 소개할 때 등호를 갖다가 붙여둡니다. 3분의 1 정도는 등호를 안 붙여둬요. 그럼 등호를 붙인 게 맞는 거고 등호를 안 붙인 게 뭐 잘못된 거 그게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맞는데 등호 안 붙일 수 있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뭔가 문제 풀이 하실 때 또 똥 바른 걸 갖다가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쌤, 알파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은 게 어딨어? 그런 숫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죠? 극한이에요. 그죠? 극한입니다. 수투에서도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극한. 우리가 있는 장소를 갖다가 잊지 마세요.
극한입니다. 되셨어요? 즉 우리는 수두에서도 x 대신에 0을 넣기는 하지만 리밋 x가 0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x 대신에 0을 넣기는 하지만은 넣어요. 우리는 계산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내가 넣기는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넣는 숫자는 0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게 제한하다의 의미잖아요. 절대로. 되셨어요? 즉 내가 0을 넣었더니만은 1이 나오더라. 근데 그 1도 나오는 왜 내가 넣은 값이 정확한 0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값도 정확한 1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1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들라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즉 나는 n 대신에 무한대를 놓고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이 알파가 an을 갖다가 해봤더니만 알파가 나왔어. 나왔지만은 이거는 내 편의상의 계산일 뿐인 거고 즉 알파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다라는 결론인 거지 정확한 알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즉, 여기에서, 같거나 크다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되더라는 거죠. 왜? 알파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와 알파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도 알파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 즉, 얘의 극한값도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쯤 되면 또 그러실 거예요. 나는 이거 다 이해해. 에이, 저 쌤 말 되게 많네. 나중에 기니디 다음 중 옳은 것은 에서 이런 문제가 꼭 나옵니다. 자, 봐봐요.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볼게요. 즉 여기에서는 샌드위치 이 이론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 이론의 이해 과정 제가 일부러 이 등호를 뺀 이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함정을 피하는 겁니다. an보다 이렇게 나올게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이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 이고 에이씨 여기 원래 이거 없어야 된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리밋 아니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an보다 bn이면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알파는 베타이다. 자, an은 알파 값으로 수렴합니다. bn은 베타 값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열은 bn 수열은 항상 an보다 bn이 크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알파고 베타고 크네. 즉 알파보다 베타가 크네. 오케이. 참 해버리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왜? 지금 우리가 봤잖아. 발레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이론을 확실하게 이해함으로써 그냥 왜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 an보다 bn보다 cn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얘네들 an하고 cn은 그냥 큰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 끼워가면서까지 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둘 다 알파로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는 애들이 나올 수 있더라 라는 걸 갖다가 이미 이론에서 배웠잖아요. 되셨어요? 즉 an은 알파는 베타는 알파보다 크다가 아니라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틀렸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에요. 알파는 베타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즉 알파보다 베타가 같거나 클 수 있더라. 이게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발레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발레는 이렇게 가면 돼요. 되게 쉬워요. an은 그냥 an보다 bn이 커야 되지. n 플러스 1분의 1이고 bn은 n분의 1이라고 해봐.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은 항상 n분의 1보다 큽니다. 맞죠? 아니야, 작습니다. 되셨어요? 예, 잘 맞췄잖아. 그리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야.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0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작은 관계를 가지는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극각값은 0으로 같을 수 있는 발레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발레를 또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되셨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이 많아요. 제가 좀 말은 많지만은 아무튼 요렇게 좀 정리하고 2강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빠르게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